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이 어땠을까요? 오늘 소폭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장 후반으로 흘러갔는데 오늘 장 후반 들어서 움직임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장 마치기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후에 이제 마감 지수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했느니만큼 아무래도 좀 좋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살짝 힘들지 않겠는가 싶은데, 자, 시황센터에서 자세한 정보를 지금 취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자세한 오늘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수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에 대한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1.39포인트 상승한 2015.3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8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기아차를 비롯한 운수장비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8년 만에 애널리스트 데이를 개최한 삼성전자는 하락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에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96포인트 상승한 2014.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돌아서는 듯 했지만 이내 매도세로 돌아섰고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한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도 9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1,200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역시 강보합 출발했으나 기관의 매물 압력으로 바로 약보합세로 밀리는 등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4포인트 하락한 525.9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기관의 매도세로 답답한 흐름 보였는데요. 역시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59억 원가량 매도했고요. 기관은 325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개인만 397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날보다 1원 70전 오른 1062원 90전으로 개장했는데요. 최근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울 만큼 하락해 외환당국의 개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경계감과 외국인이 주식 매입세 둔화가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30전 내린 1060원 9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요인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대기 매물로 환율의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임 멘토와 함께하는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목표 달성 현황부터 짚겠습니다. 네, SM 금호타이어, SK 하이닉스 등등 지금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추천받았던 종목들도 에스코넷, 윈스테크넷 8%를 넘나드는 수익률로 목표가 달성했고요. 최근에 받았던 11월 5일날 바로 어제 추천 효성 5.3% 수익으로 역시 목표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김선임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달킴 김선임 멘토입니다. 시장 어떻게 좀 대응하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의 보합권의 흐름이었고, 코스닥은요, 좀 많이 밀렸는데요. 확실하게 조금 수급 변화가 하고 있는 그런 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를 요하셔야 됩니다. 정말 요즘은요,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고는 했지만서도 어느새 지수는요
2010포인트대고요. 코스닥도 많이 밀려서 525포인트까지 지금 내려갑니다. 하지만 근데 기관들이 좀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보일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변하지 않지만 약간의 주의는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대응해야 되겠다. 여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요. 오늘은요, 먼저 좀 한 분이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입니다. STX 조선해양인데, 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STX 조선해양이나 지금 거래 정지 중이에요. 궁금하신 다른 어떤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궁금사항에 대해서 다음 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013에요. 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상담을 똑같이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69님, STX 조선해양입니다. 비중이 10%신데요. 매수가가요, 높으세요. 4,800원이세요. 지금 이틀 동안요, STX 그룹주들이 정말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STX 조선해양이 정지가 풀려 있었으면 정말 잘 갔을 텐데, 네, 지금 왜 정지가 돼 있죠? 감사 결정 때문에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식수에 대해서 23%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금 주식수가요, 8,000 지금 500만 주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900만 주까지 주식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될 경우에는요, 신주가 23일입니다. 22일이네요. 22일 날 신주가 지금 새로 발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월 22일 날, 그때서야 조금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 동안에 STX 그룹주도 어떻게 움직일까요? 좀 전망을 말씀드릴게요. 자, STX 지금 오늘 이틀 동안 상한가 갑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타이트한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폭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판단하긴 하건데, 조금 차트를 크게 볼게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STX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큰 상승폭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요 포인트 있죠? 요런 포인트처럼 한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일봉으로도 볼까요? 가능성 충분히 있다 판단됩니다. 이렇게 급등했던 적이 있잖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지금 요 바닥권부터 해서 4배가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요, 그 고점 바닥권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라인이 바로 한 4,000원 정도인데, 한 4,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못 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상한가 한두 번 정도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2일 날 재상승이 될 경우에 빠르게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격도 좀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한 13,000-14,000원 정도로 대충 계산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흐름도 조금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회사가 원래 안 좋았는데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매수를 이때쯤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함에도 하셨습니다. 그 정도 감수하셔야 되고요. 큰 수익 내시로 하신 거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문자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시장이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요. 수급을 볼게요. 지금 이제 오늘 장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요, 매도가 오늘 3일 동안 나옵니다. 기관도 오늘 매도세가 나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특히 외인들이 좀 정리를,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투신권의 움직임이 매수세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자, 연기금 바닥 확인하려는 시도 좀 더 상승을 눈여겨봤나요? 매수가 더 들어왔던 모습. 확실한 것은 2,000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바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점을 보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요, 오늘 장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기관들이 또 외인들도 3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흐름도 다시 바뀌어지면서 상승을 가져올 시도가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조금 살펴볼게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차트 보면요. 지금 21선 깨고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틀 동안 하락을 보여줬었는데요. 요런 포인트가 조금 지금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요런 포인트들, 그리고 또한 뭐 이때는 아니고요. 이 포인트로 인한 똑같은 흐름 자체가 지금도 한번 나타나주면서 주가 다시 한번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S&P 500의 내년 수치 1800, 1900을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요. 그럼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은 일단 내년 증시는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추세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 2000포인트가 약간 깨져버릴 경우에는요. 추가 매수하셔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네요. 문자 확인하고요. 바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577님 태용 주셨습니다. 태용 보겠습니다. 태용 전망 봐주세요. 39,900원에 30% 들고 계십니다. 39,900원 맞네요. 지금 32,000원입니다. 자, 수익 중에 계시고요. 매수하신 포인트는 네, 이때쯤이신 것 같습니다. 매수 잘 하셨네요. 자, 태용이요. 최근에 좀 업황 개선세에 힘입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실적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적 탓 잘 받아서 주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태용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네요. 자, 보세요. 바닥권부터 해서 7월달, 8월달, 10월달, 그다음에 뭐 6월달 바닥부터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요 라인을 가는데 거의 라인 자체 흐름 자체가 한 21선 라인 자체를 타고 가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주면서 라인을 깰 때마다 큰 폭의 좀 상승 자체가 주기적으로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죠? 그럼 지금 포인트도요. 한번 그런 가능성은 열려있다 판단됩니다. 거래량이요. 보시면 살다가 좀 죽다가요. 다시 한번 튀어오르고요. 또 죽고 있어요. 한 번 더 튀어오를 때 되지 않았을까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수급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자, 태용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태용 보면요. 오늘 기관들의 매도, 기관이 정말 꾸준하게 파네요. 외인들은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데, 누가 주인, 외국인이 확실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에 최근 들어서 횡보를 했지만서도 충분하게 저는요,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홀딩 부탁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34,000원 정도 잡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종목 역시나 말씀 바로 드리고요. 종목 한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5가지입니다. 먼저요. 기아차, 동국 SNC, 현대중공업, LS, 네페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차입니다. 오늘 기아차 4% 급등합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나요? 121선 깨자마자 21선까지 그냥 바로 직행을 시켜버립니다. 자, 수급 볼게요. 오늘 기아차 수급. 네. 기관들이, 그 중에서도 누가 연기금의 매수가 독보적이었습니다. 자, 기관이 오늘요, 91만 9천 주.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다 빼먹었어요. 그래서 투시는 거의 28만 주, 연기금 45만 주 물량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포인트.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거고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차랑 같이 조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포인트 하나가 개인의 이런 매도세가 크게 나온 거 이게 되게 이쁜 모습이거든요. 조금 주가 긍정적으로 보시되 상승폭을 가지고 온다면요. 1차적으로는요. 한 6만 5천원 라인은 기준 목표가 삼고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문자가 또 들어왔는데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 상담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3% 정도 밀렸는데요. 2696님, 물타기 할까 44,400원 정도 들고 계십니다. 네, 셀트리온 팁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요. 아마 램시마 관련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허 다 끝났잖아요. 이제 수주해야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요.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 전략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자, 그래서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또 보겠습니다. 동국 SNC입니다. 자, 동국 SNC도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5% 이상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날아가는 걸까요? 다시 상승을 크게 시도합니다. 관련 업종들 잘 가고 있죠?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역시나 기관들의 퍼펙트한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주가 한 번 더 탄력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국 SNC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요.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들과 기관 6만주, 기간 73,000주. 저희가 11월 4일날, 매수 추천을 드려서요,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잘 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습니다. 목표가 27만원 잡았는데요.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홀딩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LS입니다. LS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줬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의 수급입니다. 오늘 외인들이 88,000주 들어왔는데요. 기관들이 24,000주 나갔어요. 근데 기관 나간 게 금융투자 보험 쪽 좀 단기적인 흐름, 특히 금융투자의 단기적인 흐름이었는데 연기금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최근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기금 최근에 매수한 한 달 동안 27만 주 매수했습니다. 조금 더 상승 탄력 받을 것 같아요. 외인들이 좀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한 번 더 갈 수 있는 흐름, 한 8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와 준다면요. 방금 말씀드린 가격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입니다. 네페스입니다. 자, 네페스 오늘 약간 밀리긴 했는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수급이 그대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처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지금 4일 연속 그 투신권의 매수가 강합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약간의 외인의 매도가 보이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주가 이거 바닥 확인했다는 소리예요. 바닥 확인했고요. 상승을 좀 더 시도할 가능성 높다는 소리입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요.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십시오. 괜찮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 5가지 종목 중에 한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다른 종목을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종목이 좀 더 잘 갈 것 같네요. 제가 또 들은 소식도 있고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하림입니다. 하림이 갈 때까지 갔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더 갈 것 같으신가요? 자, 일단 차트상의 흐름은요. 21선 라인을 깼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 첫 번째 흐름에 있습니다. 8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간 들어왔는데요. 연기금 정말 많은 물량의 매수가 잡혀주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들, 외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4분기도 역시나 굉장히 양호할 겁니다. 그리고 하림홀딩스의 자회사, 제일사료가 있는데 중국 내 성장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 꾸준하고 외국인 수급 역시 좋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얼마를 잡으시냐면요. 한 4,400원에서요. 4,600원 정도로 여유있게 조금 매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는 한 4,8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전고점 뚫을 가능성은 크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가로는 4,300원 보시고서 짧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림 말씀드려봤고요. 이 종목 굉장히 좀 좋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계속해서 2부 순서의 가장 핵심 코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팀으로 나뉜 10분의 전문가께서 양보 없는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보시는 것은 물론이고요. 013-3366-0110을 통해서 응원 문자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샘플러스 유료 방송 한 달 이용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자, 응원 문자 이외에도 여러분께서 투자하시면서 지금 현재 어려운 것들, 궁금하신 것들 질문을 주시면 김선윤 멘토, 이상론 멘토 등등 많은 멘토분들께서 여러분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수익률 현황을 점검을 하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10월 5주 차입니다. 오늘장팀, 내일장팀. 현재 수익률이 내일장팀 6.9%로 2.1%에 그치고 있는 오늘장팀을 한 3배 넘는 수익률로 지금 눌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월 1주차도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지요. 총 수익률이 비슷비슷합니다. 2.5% 대 1.6%로 여기서는 또 오늘장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병군 전문가님의 서울전자통신 3.9%의 수익을 벌써 하루 만에 훌쩍 거뒀네요. 그에 똑같이 맞섰던 정승용 과장의 서원인텍도 2.5%. 야, 이거 호영호재, 난형난재입니다. 네. 용호 상박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팀의 전문가 분들입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오늘장 팀의 예병군 멘토, 내일장 팀의 김선윤 멘토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께서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죠. 네, 오늘장 팀 예병군 멘토님의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내일장 팀에서는 김선윤 멘토의 SJM이 오늘의 종목이군요. 네, 먼저 예병군 멘토의 메리츠 금융지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좀 들어본 업종이고요. 이쪽 분야 자체가 워낙 요즘 들어서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갸웃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궁금증을 먼저 해소해 주시죠. 예, 메리츠 금융지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리츠 화재도 있고, 메리츠 보험,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 금융, 메리츠 종금증권, 이렇게 금융 쪽으로 굉장히 캐파를 키우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TV CF에서 보면 걱정 인형들이 나와서 그런 그 회사예요. 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가 약 한 8,200원 선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가 아직 5,400원에 머물고 있다는 점, 그게 충분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자본금이 573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1, 2분기만 해도 96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대비해가 약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매년 자본금이 매년 자본금에 대비해서 올해도 그렇고 당기 순이익이 초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평가 가치주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주목해 보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금융회사로서 또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가 이어진다는 부분,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치 투자 포인트로 잡으신다면, 결국은 금융회사 중에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회사는 어디냐? 바로 동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조금 고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충분히 주목해 보셔도 적정 주가 수준까지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3분 중에 딱 2분만 쓰시는 여유로움, 항상 우리 예병군 멘토께서는 여유로움이 또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로? 예, 가격대 차트 보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가 5,400원 마감했습니다. 이 종가 선상에서 잡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5,40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5,310원대까지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확대해 보자면 이 22평이 계속해서 높여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까지가 매수 맥점으로 잡으시고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저희는 주마다 출연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강하게 밀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자면 자, 여기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5,720원 부근이 되겠네요. 거기서, 목표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잡으시고, 중장기적 관점을 가신다면 적정주가까지 보셔도 됩니다. 사실상.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역시 좀 타이트하게 5,01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김선윤 멘토님이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죠. SJM 듣겠습니다. 네, SJM이라는 그 회사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부품주 중에 하나인데요.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SJM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 자동차 부품, 또 산업용 그 부품 중에 벨로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연결 부위를 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자동차용 비율 자체가 80% 정도로 국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자체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납품이 됩니다. 현대기아는 물론이고요. 뭐 삼성, 벤츠, BMW 등등등 거의 대부분 납품이 들어가 있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회사다.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적인데 중요하게 이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중국 시장이죠. 저 하반기 때 이미 1공장은 있습니다. 근데 제2법인 쪽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4분기, 3분기부터 해서 잡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또 하나 1법인의 캐파가 좀 확장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4분기부터 해서 또 한 번의 실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2분기 때 약간 저조했던 실적 자체를 다시 바로잡아 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 첫 번째 모멘텀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하나 좀 재밌는 팁이 있는데요. 좀 굉장히 안정적인 그래도 실적 향상을 가지고 오는데 2분기 때 약간 저조했던 것은 바로 좀 환율 탓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약간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게 한번 수주를 받으면요. 거의 5년치 물량을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거의 생산량 자체가 확정이 돼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요. 2015년까지 생산량 확정이 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곳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쪽의 공장 새롭게 캐파 늘어나면서 매출 확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포인트가 같이 잡혀서 4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흔들렸던 흐름인데요. 다시 조금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제가 좀 열어서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거의 8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인 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계속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10월 중순부터 해서 다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상 보면요.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메리츠고요. SJM 보면은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10월 중순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보험과 금융투자, 투신권으로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다시 잡혀주고 있고 또 하나 외인들도 많지는 않지만서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많이 없어 보이지만서 이 종목 거래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날이 뭐 한 4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 거의 네. 오늘도 지금 개인 거래량이 2만 주인데요. 기간이 10,000주 샀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샀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요. 가격이라면요? 네, 말을 자르는데요.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예. 네, SJM 가격 드려보자면요. 크게 이 종목은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시초가 매수하셔도 무관한 종목이다 말씀드려보고요. 제가 포인트로 잡는 것은 60일선 라인과 120일선 라인, 그 골드 크로스 흐름 자체가 지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시초가지만 목표가는요, 한 12,000원 정도 라인을 잡고서, 그러니까 전에 8월달에 그 횡보했던 라인 정도의 그 가운데 중간 정도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되고요. 좀 더 간다면 한 13,0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1,500원 정도 조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차용 벨로즈를 주로 생산을 하는 SJM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벨로즈라는 게 이게 보통 이제 뭐 주름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냥 옛날에 그 난로 피면 연통이 있을 때 연통을 이렇게 이어줄 때 보면은 늘렸다 폈다는 그런 주름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관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관을 벨로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80%, 와, 대단합니다. 자, 오늘 그럼 SJM과 메리츠 금융지주 이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자, 또 서로 이 질문과 공방을 통해서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정말 뭐 너무 좋은 정보를 들고 나오셔서 제가 뭐 달리 딱히 드릴 질문은 없는데 꼭 뭐 조금 딴지를 걸자면요. 이게 그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회사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 이 벨로우즈라는 제품이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러니까 기술력이 크게 요구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누유 쪽에 관계된 어떤 그런 제품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그럼 경쟁 회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과도한 경쟁 체제에서 또 최근에 화장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도 너무 많은 그 화장품 회사가 존재하면서 굉장히 주가를 굉장히 우려 속에서 뺐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그런 어떤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우려가 생길 것이고, 우려가 생긴다면 주가가 한번 여기서 밀리지 않을까,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자, SJ 만들고 있는 이 벨로즈를 말씀드려보자면요. 왜 국내 점유율 1위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구성입니다. 내구성 자체가 다른 업체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 치고 올라올 경우 가격을 그냥 단가를 낮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기술력 소진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썼을 텐데요. 그런 적이 또 있었는데, 하지만 그런 상황마다 바로 내구성과 단가이나 이런 점들을 발휘해 주면서 이겨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고요. 이미 지금 뭐 전 세계 다 사용합니다. 진짜 안 사용하는 곳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기아는 물론 뭐 벤츠, BMW 시작해서 뭐 포드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거든요.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회사들이 이 SJM 제품 말고 다른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 부품 제품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병군 멘토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은 높지 않더라도 글쎄요. 그 원청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 김선현 멘토의 또 공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진짜 메리츠 이 그룹주, 메리츠 금융지주 이 종목은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또 하나 메리츠만이 또 종금 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또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이 종목을 제가 왜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질문하는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 주지만서도 약간의 조금 걸리는 부분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조금 약간 기관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럼 시점 자체에서 봤을 때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포인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한번 정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온, 그래서 바닥, 지금 현재 크게 상승 주지 못했던 요 포인트, 8월달부터 행보했던 5천대 초반 정도까지는 조금 밀렸다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포인트에 대한 대응이 좀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닐까. 사실 이전 빼고서는 거의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요 점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도움을 주시는 질문 같아서 제가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메리츠 금융지주 수급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하고 나갔다. 그 점에서는 물론
좀 수긍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시켰던 주체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외인 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회사에 대한 동사에 대한 저평가 매력에 대해서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가격대, 밑에 가격대면 누군가가 강하게 사기 때문에 최근 차트 모양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굉장히 아랫꼬리를 달고 강한 리바운딩이 나오는, 즉 일봉상으로 봐도 이 22평이 딱 되자마자 바로 리바운딩이 나오는 하루 이틀 3일의 장면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굳이 큰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매수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질문을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더 이상 제가 크게 질문 드릴 내용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SJM,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지금 여러 좋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동사는 지금 최근에 보면 주가가, 굉장히 한번 크게 올랐다가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리바운딩 쪽으로 봐야 되는데, 리바운딩을 보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 쪽에 포인트를 안 두시고 왜 이쪽에 지금 포인트를 두셨는지. 그러니까 김선영 대표님 보시면 항상 조금 강한 종목군 위주로, 수급 위주의 강한 종목군 위주를 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종목은 사실상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딸리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예. 거래량을 논하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치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SJM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사실 조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차트적인 흐름도 좀 눈여겨봤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SJM 같은 경우가 차트가 그래도 바닥부터 다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여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주가를 치고 올라간 모습이고, 또 한 종목 살펴볼까요?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자면요. 주가 흐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치고 올라간,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주가는 움직이는데 큰 그림을 그리자면은 SJM은 아직 안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SGM을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보다는요, 조금 이제 다른 자동차 업종 종목들 대비해서 안 갔다. 그리고 수급이 다시 몰리고 있다. 이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워낙 두 좋은 종목을 각자 들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질문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두 분께서 들고 오신 종목이 워낙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지금까지 김선윤, 예병군 두 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이상로 멘토님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장이 계속적으로 파랑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 따져봤을 때 하락 종목이 특히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겠고요. 잠시 쉬어간다고 해서 기회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식할 수 있는 날 중에 지금 며칠 동안 쉬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급등하는 종목군은 더욱더 눈에 띄게 마련이죠. 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어차피 파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우리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군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종목군으로 뽑혔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종목군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시면 자, 오늘 기아차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금호산업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하단에 이지바이오가 보이는데 이지바이오부터 한 개씩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11.7%가 상승했습니다. 이지바이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3분기에는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끼어 있었다는 거죠. 종목군의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 지금 하단 자체 어느 정도 쌍바닥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 이 점이죠. 바로 변곡점이라고 하는 4,500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매도를 두 번 거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거래량까지 하단에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어제는 4,500원 선을 깨는 이 물량이 페이크성 물량이었고 오늘 이게 진짜 물량이구나 라는 부분.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팁을 한 개 드린다면 공략을 하실 때 상승해서 여기서 우리가 쫓아가서 매매를 하실 게 아니라 하단의 가격대 이 자체를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이 정도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700원에서 4,800원 사이를 우리가 매수 권역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를 이 가격 하단 가격대로 잡는다면 무리 없이 우리가 스윙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이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실적 얘기가 나와서 제가 실적을 좀 찾아봤습니다. 2분기까지의 실적은 과연 어땠을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감소세가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종목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분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은 맥점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차트 점수를 따진다면 현재 차트 점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얘기하는 그런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점수는 70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같이 아직까지는 턴어라운드가 된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30점 드리겠고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는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진 L&D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5147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진 L&D 4,890원에 20%를 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진 L&D 한번 같이 보시면 삼진 L&D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끼어있는 차트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차트 전형적으로 개인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매물권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상단에 이렇게만 먼저 한번 볼게요. 계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습을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래서 상단에 한번 올라 언덕을 만들고 두 번째 언덕을 만들고 세 번째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1선 그리고 이런 지지권이 있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상단에 있던 이 가격대 이 부분은 상당한 악성 매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린다면 자, 제 말이 맞죠? 이 상단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큰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빠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 지금은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선만 확실하게 좀 정해드린다면 지금 여기가 하단이거든요. 하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터치를 한다는 것은 반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단을 계속적으로 터치한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지금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하단에 3,800원짜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000원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단까지 보시는 전략이든지 아니면 지금 과감하게 손절하시는 전략, 그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들 한번 똑같이 한번 볼게요. KTCS도 오랜만에 오르는 모습이었고, 동국 SNC가 보이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동국 제강, 그리고 동국 SNC,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인데, 지금 미국 폭력 시장에 대한 발주 증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국 SNC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풍력 발전기 중에서 바로 지주대 역할, 바로 중간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동국 SNC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윈드타워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생산하면서 지금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풍력이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바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비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자체가 신규적인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수주가 지금은 약한 상태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국 SNC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이런 세계 인류 기업이지만 이렇게 부족한 실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주가를 올리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대신 차트로 한번 본다면 현재 이 중간 자리에서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권을 지우고 봐야 돼요. 이 차트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상단에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상단 자체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두 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는 급하게 급등하는 차트는 나오기 힘들고요. 꼭 지지 테스트를 거쳐야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도치 모양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국 SNC 차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차트죠. 90점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 점수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40점, 그리고 업황테마 점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불고 있습니다.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상보라는 기업이 있는데 상보 한번 같이 볼게요. 5% 오늘 상승했는데 상보 오늘 올랐는데요. 올랐던 이유가 한번 보면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질 곳이 없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특허를 취득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는 상당히 중요한 밴드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던 이 11,450원 이것은 단기적인 낙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 지지대 자체를 가장 중요한 지지점을 보고 지금은 이 가격대를 다시 한 번 더 지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방에 대한 지금은 저항 움직임까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은 차트가 되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제가 볼 때는 상단에 있는 이 121선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실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PR 밴드로 한번 본다면 17.8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IT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싼 업종 아닌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보 같은 경우에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50점,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급락을 했던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했던 종목군 한번 같이 보면 자, 하단에 게임빌이 가장 많이 오늘 빠졌는데 게임빌 한번 같이 볼게요. 인터넷 실시간 뉴스로 계속적으로 검색어 상단에 떠 있었던 게 한 개 있었죠. 바로 게임 중독법이었는데요. 여성부가 어느 정도 지금 발의를 했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게임 중독법 지금 게임빌 같은 게임주에게는 엄청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순간이고 대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52주 신저가가 발현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다른 전문가분들 이런 종목군들 추천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드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요. 바닥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또 확인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1층까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잘못 까딱하다간 지하 12층까지 있는 건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인식을 하시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지금의 현재 PR은 얼마나 될까? 16.5배거든요.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는 고평가군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PR 밴드를 30배를 환산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급적인 움직임이 좀 더 활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급으로는 바로 거래량을 볼 수가 있겠고요. 거래량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면 우리가 한번 바닥을 한번 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리보다는 제가 볼 때는 45,000원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고 인식을 좀 해볼게요. 게임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점수는 6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는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게임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개 들어왔는데요. 종목 상담 1개 하고 진격주 포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라는 종목군이 들어왔는데요.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28,000원에 사셨고 5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1139님이 보내주신 거고요. 지금 28,000원, 2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도 개인분들,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산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전이나 3일 전에 요번 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 상단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보고 지금 들어가셨다가 물려 계신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군을 공략할 때 이런 부분에서 돌파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하단의 눌림 패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단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이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전적으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세코닉스는 진격 포트폴리오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진격 종목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차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기아차 말고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현대차가 그래도 기아차보다 낫지 않냐, 그런 말도 많고요. 기아차 지금 어느 정도 모멘텀을 찾아본다면 RV 차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호도가 늘기 때문에 RV 차량 같은 경우는 그만큼 마진 자체가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범위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바로 차가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기아차도 한 번쯤은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 점수는 지금 저항권 움직임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차트입니다. 대신에 그래서 20점 드리겠고요. 하지만 가치를 본다면 6.5배 그리고 7배 사이의 밴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평가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치 점수는 8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아닙니다. 꼭 유념하세요. 지금 61,7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6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내일 종목군 좀 사실 종목 발견하셨나요? 저와 같이 함께 매매해서 즐거운 수익률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저 또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아차 진격 앞으로! 네,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었길 기대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